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안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이프로님, 제가 요새 기사를 좀 많이 들고 오긴 했는데요. 혹시 이 기사도 보셨을까요? 어떤 거요? 이게 비탄감 20대 4,654명 상반기 기준 5년새 최대라는 기사였어요. 네, 봤죠. 아마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빚을 탕감받은 20대가 5년 내 최대 수준이었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대는 한도가 100만 원인 소액 생계비 대출도 4명 중에 1명꼴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난 건데요. 더하여 1인당 평균 감면 채무액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이 채무액이 어떻게 감면되는지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특히나 개인회생 시 왜 개인마다 변제율이 다르고 또 비슷한 상황에서도 탕감률이 다를 수 있는지 더해서 실제 자영업자분들의 사례를 비교해서 조금 더 쉽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프로님, 그럼 개인마다 변제율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변제율은 결국 청산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 청산 가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적법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이 청산 가치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을 50% 반영하라고 하는데요. 만약 배우자의 특유 재산을 개인회생 채무자의 청산 가치로 반영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변제금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최소한 청산 가치 이상의 변제를 해줘야 한다는 원칙인 거죠. 이제 채무자가 현재 자산을 모두 처분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인 청산 가치랑 월소득을 고려해서 변제금이 산정이 되는 거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채무자의 가용소득 이외에 별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때 문제가 되잖아요, 이프로님. 그렇습니다. 각 법원별로 청산가치 반영이나 배우자 재산에 대한 반영 등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마다 변제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변제율에 따라 변제 계획이 정해지고 월 변제금도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각 지역 법원별로 다르다고 말씀을 하신 건 이 법원마다 실무 지침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작년 6월 말쯤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발표됐죠. 뭔지 알죠, 안프로님? 네. 이게 개인회생 변제금에 주식과 코인 투자 손실금이 제외됐다는 그 준칙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갚아야 할 총 금액을 정할 때 구매 당시 가치가 아니라 남아있는 가치를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진행을 해서 다른 지역의 반발과 국민들 우려를 샀던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부산이나 수원회생법원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등 좀 여러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인용한다라는 좀 스탠스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접수된 사건들을 보면 대전지방법원은 배우자의 재산을 반영하지 않는다거나 주식이나 코인 부분에 대해서 일부액에 대해서 청산가치 반영을 하지 않는 등 서서히 변해가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요약하면 같은 상황이더라도 법원별로 실무준칙 등에 의해서 좀 변제율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또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또 있을까요?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요. 최저 생계비 이외에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다면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겠네요. 저희가 추가 생계비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위에 관련 동영상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프로님,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변제금이 달랐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관련한 사례 하나를 정리해 왔는데 이 표를 보고 같이 얘기를 해봐요. 지금 표를 확인해 보니까 직업은 두 분 모두 자영업자시고요. 소득도 200만 원으로 좀 동일하시네요. 개인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은 대구에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셨던 분이고요. 또 채무액 8천에 주식 코인 손실금 6천. 그리고 돈가스집 운영하시는 분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채무액은 1억에 주식 및 코인 손실금은 8천만 원이네요. 이제 채무액이나 손실금도 거의 비슷하신데 변제 기간과 변제액이 다르네요, 이프로님. 네, 이 두 분은 법원의 실무 준칙에 따라 조금 차이가 생긴 거예요. 대구에서 카페를 운영하셨던 분은 주식과 코인 손실금 6천만 원이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서 60개월간 월
9만 원으로 결정이 나셨던 거고요. 서울에서 돈가스 집을 운영하셨던 분은 주식 코인 손실금 8천만 원에 대해서 전부 청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인 최저 생계비인 약 1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월 75만 원으로 36개월만 변제하시게 된 겁니다. 확실히 사례를 들으니까 법원의 실무 준칙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여기서 알고 가야 할 것은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결국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사례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란에도 지름길에서 개시 결정 나신 분들의 탕감 사례를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참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탕감률과 변제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름길의 경우 저와 같이 하는 직원들이 모두 베테랑으로 이루어져 있죠. 수백 가지의 케이스를 접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탕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례를 인용을 해서 법원을 설득을 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생의 지름길 유튜브에 보시면 의뢰인 후기 영상들이 있는데요. 의뢰인들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지름길이 어떤지 영상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